고려왕비실록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의비인 오석비와 숙비 추용덕. 금비 이시의 노비로 사치스런 생활을 한 의빈 오석비. 우왕의 제3비인 의빈 오석비는 원래 금비의 궁인인데 우연인지 아니면 즉위 후 이름을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왕의 이름인 모니노와 의비의 이름인 석비는 모두 석가모니의 노비라는 뜻입니다. 구비사몽주 중 한 명인데 구비사몽주는 고려 말기 우왕의 총애를 받던 9명의 비와 3명의 옹주로 구비는 금비, 영비, 의비, 숙비, 안비, 정비, 덕비, 선비, 현비이고 사몽주는 화순옹주, 명순옹주, 영선옹주입니다.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세도를 부리다가 이성계에 의해 우왕과 함께 강화도로 쫓겨났는데 1382년 우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가로 쫓겨난 이후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우왕이 신돈의 아들로 취급되어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의비도 열전에 수록되지 못했습니다. 의빈 오씨는 장현 노영수의 딸로 생년은 확실하지 않은데 아버지는 장령공주의 인신 출신인 서운부정 노영수이며 위원년 사람이고 어머니는 보간택주이며 오빠는 좌부대원을 역임한 노구산입니다. 우왕 8년인 1382년 음력 2월 우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로 책봉되어 의비란 호를 받았는데 이때 아버지 노영수는 대오군에 제수되었고 어머니는 보간택주의 호를 받았습니다. 우왕은 의비를 위해 의순고를 의비의 개인 창고로 만들어 주었으며 덕창부를 설치하고 노영수를 밀직사로 삼았는데 우왕의 총애를 독차지해 의복 등이 매우 화려했고 사치의 정도는 모시던 금비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노영수가 대오군에 이어 밀직사에 제수되면서 그 기세도 매우 등등했는데 노영수는 이후 의성부원군에 봉해졌다가 우왕 11년인 1385년 음력 12월에 사망했습니다. 우왕 13년인 1387년 음력 8월 오빠 노구산이 좌부대원이 되었는데 당시 함께 관직에 제수된 인물은 반익순, 정비의 아버지 신하, 숙비의 아버지 최천검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왕에게 여자를 바쳐 총애를 받아 관직에 제수된 것이었는데 노구산은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비 시절의 의비는 10대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6월 우왕이 폐위되면서 창왕의 모후인 금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왕의 후비들은 모두 사가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 자세한 생애나 몰년, 능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왕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는데 특이하게 의빈 오씨의 조카이자 노구산의 딸이 태종 11년인 1411년 음력 10월 27일 조선 태종의 후궁으로 책봉된 소빈 노씨입니다. 의빈 오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주로 조선 건국 세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고려 왕실, 특히 우왕과 관련된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질투가 심했던 궁녀 출신 우왕의 제4비, 숙비 최용덕. 숙비 최 씨는 고려말 우왕의 총애를 받은 구비사몽주 중 한 명으로 서운정 최천검과 그 첩의 소생인데 일명 가야지라고도 불렸으며 이름은 용덕입니다. 원래 통제원의 여종이었다가 우왕의 제3비인 의빈 오씨의 궁인이 되었는데 최천검은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자 밀직사로 특진한 후 남의 집을 함부로 빼앗고 궁안의 천인들을 들였으며 뇌물도 받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더불어 사위인 우왕에게 여자를 바쳐 총애를 받고 관직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용덕은 최천검과 그의 첩의 딸로 가야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우왕 제위 10년 왕은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그녀의 죽음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 환관들이 용덕의 집이 왕을 맞이하기에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지적해 궁궐에 가까운 벼슬아치의 집에서 살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용덕은 왕이 그녀의 집을 처음 방문한 지 한 달 만에 숙비로 봉해졌는데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밀직사로 승진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명성공주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그녀의 언니의 남편은 판밀직사사로 승진했습니다. 의비의 궁인으로 있던 용덕은 우왕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는데 우왕 10년인 1384년 음력 2일 10월 처음 용덕의 집을 방문했고 며칠 후부터는 매일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이후 용덕의 집이 누추하다는 이유로 대궐 근처 판서 이성중의 집을 용덕에게 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우왕은 용덕과 함께 사냥을 나가거나 이성중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숙비 용덕은 왕비 책봉 직후 본가의를 참수했는데 본가의는 우왕의 총애를 받던 산호비 출신 여인으로 훗날의 덕비 조씨가 됩니다. 우왕이 본가의가 있던 이인임의 집을 자주 찾자 질투한 용덕은 본가의와 평리 독일부가 서로 간통하고 있다고 우왕에게 참소해
우왕은 독일부를 서북면도 채찰사로 좌천시키고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왕 11년인 1385년 음력 10월에는 최천검의 간호가 좌대원 윤취에게 무례하게 대하자 윤취가 간호를 때렸는데 용덕이 이 일로 우왕에게 윤취를 참소해 윤취는 서인으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1386년 용덕은 우왕의 총애를 잃었는데 어느 날 용덕이 하녀에게 검은고를 연주하게 했는데 왕이 도착하자마자 연주를 멈추자 우왕은 화가 나서 하녀를 때리며 연주를 멈춘 이유를 물었습니다. 용덕은 왕의 허리를 껴안으며 소첩은 왕의 총애를 잃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녀를 계속 때리시면 소첩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우왕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숭령궁주는 후궁과 그의 어머니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 왕을 조종하려 했다고 비난했고 우왕은 용덕을 궁궐에서 내쫓아 아버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궁궐 시녀들은 투옥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그의 부인 또한 투옥되었고 그들의 집은 몰수되었습니다. 얼마 후 용덕은 아버지와 함께 전주로 유배되었고 그녀의 어머니, 언니, 그리고 4명의 시녀는 여러 신하들의 구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었는데 처형 당일 한 사람은 그들을 죽인 자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신은 도시에 전시되었고 우왕이 그것을 보러 갔을 때 부패를 촉진하기 위해 수레에 널리 퍼뜨리라고 명령했는데 냄새는 거리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감히 시신 근처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왕은 숙비 최씨를 위해 황금으로 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숙비가 병이 들자 사면령을 내리고 승려들을 동원해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숙비를 위해 불을 세우고 그 이름을 의해부라 했으며 모든 것은 우왕의 할머니인 명덕태후의 순경부의 예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숙비의 아버지 최천검도 역시 귀향을 갔다 숙비와 함께 소환된 듯한데 고려사의 1387년 음력 8월 기록에 최천검이 천양부원군에 책봉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6월 우왕이 폐위되면서 금비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우왕의 후비들은 모두 사가로 쫓겨났는데 이때 숙비 최씨도 쫓겨났고 아버지 최천검은 원지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 우왕의 다른 왕비들의 아버지는 2달 뒤인 음력 8월 7일 창왕의 생일을 맞이해 방면되었으나 이때 기록에서 최천검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대신 형부 정익의 이름만이 보입니다. 우왕 폐위 후 숙비 최씨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며 우왕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한편 우왕은 신돈의 자식으로 취급되어 고려사의 세가에 오르지 못하고 열전 반역편에 수록되었고 숙비를 포함한 모든 우왕의 왕비들은 고려사 열전에 아예 수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궁녀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의비 노석비와 숙비 최영덕이었습니다.